최근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하면서 특히 아시아권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폭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공식 조정장 진입, 실업률은 4.3%까지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샤메의 법칙이 발동됩니다. 게다가 전쟁 가능성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 증시는 어떻게 될지 그 시나리오와 전망을 한번 알아볼게요. 폭락장에 많이 힘드실 텐데 먼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나스닥 100 기준으로 자,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였고요. 이후 증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다시 재차 폭락했죠.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폭락률이 굉장히 클 텐데 그냥 저점만 갱신된 게 아니라 크게 올랐다가 더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 공포가 더욱 심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이때 당시 저점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100 기준 2.6%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준점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8월 상승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직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점도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S&P 500입니다. 주봉인데요. 자, 2023년 10월 28일 제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던 날인데 제가 원래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어떤 수강생분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증시 최저점이었는데 저의 포지션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깨진 이후 분할 매도했던 물량을 여기서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던 토요일 전날 금요일이죠. 모든 현금 다 써서 풀베팅 했다. 갖고 있는 모든 현금 다 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제가 상승 시나리오를 잡았던 그 기준, 상승 시나리오 폐기 관점, 그게 바로 S&P 500 4100포인트였고요. 4100 바로 위에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은 사실상 동일한 자리입니다. 즉 관점 변경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맥점이자 변곡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잡은 여기를 아직 이탈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당장 8월 상승 시나리오는 폐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소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S&P 500입니다. S&P 500 그리고 나스닥 현물이죠. 현물 지수는 이 맥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이 기준점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물보다 변동성이 더 큽니다. 스탑로스 때문에 이게 꼬리의 움직임이 현물 차트에 비해서 좀 더 지저분하고 위아래로 더 이렇게 깊은 아랫꼬리,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선물 차트는 일단 배제한다. 그런데 만약에 S&P 500과 나스닥 현물 차트 기준으로 이 맥점을 이탈한다면 저는 시나리오를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자, 그 맥점은 어디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제 기준의 맥점은 S&P 500 5276포인트, 나스닥 기준 16538포인트예요. 일단 이 두 지수 모두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는 동일하다. 단지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수가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투자는 항상 맥점이라는 게 있고 그 맥점을 건드리고 이탈하기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준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특히 이렇게 무빙이 확산형, 특히 이번에 확산형 무빙이 나왔는데 이렇게 저점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개미를 터는 이런 구간에서는 기준 없는 사람은 무조건 털린다. 그래서 정확히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후에 제가 오픈할 멤버십 스터디에서 이런 제가 맥점이나 기준점을 잡는 방식들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상승장으로 재전환되려면 단기일 내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까? 일단 제가 기본 전제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이 두 조정이 같은 비중의 조정이다. 이거였죠. 이 조정과 이 조정이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힘의 대칭이 이루어지는 조정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제 시나리오가 틀린 것이고 재검토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자리와 이 자리예요. 제 시나리오에서는 이 자리는 이런 조정이 아닙니다. 이런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자리다. 그 시나리오를 재검토하는 기준은 바로 이 자리, 이탈 시 휩소로 빠르게 깨고 다시 올리는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를 이탈한다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S&P 500 주봉입니다.
자, 이 빨간 색깔이 21선이거든요. 즉 주봉 기준 20주 이동 평균선. 지난번 조정에서 20주 이평선을 깼지만 바로 말아 올렸다. 지킨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 이번에도 주봉 마감이 20주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 S&P 500은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번에 이때 조정이 이때입니다. S&P 500이 20주 이평을 지켰던 반면에 나스닥은 아예 깬 상태에서 봉이 마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바로 큰 양봉이 막히면서 들어 올렸다. 지금도 나스닥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정 자체가 빅테크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S&P 500보다 나스닥이 하락폭이 더 크다. 이때도 그래서 20주 이평을 깼었죠. 그래서 만약에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이 S&P 500 지금 20주 이평을 지킨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에 20주 이평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를 아래 꼬리로 살짝 깨더라도 곧바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다음 주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20주 이평이 이렇게 갈 텐데 다음 주에 여기서 봉이 시작해서 아래 꼬리를 달더라도 다시 곧바로 말아 올려야 된다. 이런 형태의 장대 양봉이 꽂혀서 20주 이평을 크게 회복하지 않으면, 돌파해서 마감하지 않으면 더 빠진다는 거예요. 반등이 오더라도. 즉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맥점 이탈 없이 다음 주 20주 이평 회복이 필요하다. 그 맥점은 이 기준이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는데 지금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기준점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제 상황, 투자 비중, 종목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은 결국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월 8일에 라이브 특강이 있죠.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그때 다음 주 움직임,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움직임을 다소 지켜보고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시나리오까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큰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번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4.3, 3.8%에서 점차 계속 상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샤메 법칙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샤메 법칙이 뭐냐면 미국 실업률 최근 3개월의 이동평균치, 이게 앞선 12개월치 실업률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는 건데, 이번에 4.3이 나오면서 이게 0.53이 나왔습니다. 이 12개월 최저치가 3. 몇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 샤메 법칙이 무서운 게 뭐냐면 1950년대 이후 경기 침체를 봤을 때 11번 중에 한 번 빼면, 59년도 한 번 빼면 모두 적용이 됐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로 본다면 침체 이후 2에서 4개월째 샤메 법칙은 무조건 예외 없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은 경기 침체, 그리고 샤메 법칙이 발동되는 시점은 경기 침체 이후 약 2에서 4개월째였다.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GDP 성장률이에요. 물론 작년 3분기부터 급격히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4%에서 이번에 2.8%, 2배가 올랐죠. 2분기 성장률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다음번 3분기 성장률 또한 주요 기관 예측치로 보자면 경제 성장률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GDP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다면 샤메 법칙상 침체가 올 수 있더라도 조금 시간차는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빅테크들 실적을 봤을 때는 어쨌든 AMD도 괜찮게 나왔고 반도체나 AI 관련 부문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꺾이거나 AI 관련 모멘텀이 사그러들거나 그런 조짐은 아직 없어 보인다. 그것도 또 하나의 긍정 요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 고객 재고 지수, 그리고 배송 지수란 게 있어요. 먼저 고객 재고 지수, 재고가 얼마나 많냐는 건데, 이 청색, 이게 지금 50 아래 있죠. 재고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회색 라인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이때는 보통 이렇게 파란색 선,
고객 재고 지수가 이렇게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코로나 때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 아래에 있다. 그리고 배송 지수. 경기가 괜찮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택배를 많이 시키죠. 여기저기 운송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물류가 활발하다. 즉, 이 주황 색깔 배송 지수. 이게 50 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물론 꺾였다 반등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서 물류가 지연이 되고 배송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가 아직 나쁘진 않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볼 때 샤메 법칙상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차는 있을 수 있다. 즉 지금 조정이 버블이 터지고 이렇게 꺾이는 이런 경제위기성 폭락이냐, 이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저는 말씀을 드렸죠. 항상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든 저에게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점을 건드리는 알람이 저한테 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맥점을 말씀드렸죠. 변곡점 기준으로 저는 투자 판단을 하고 시나리오를 세운다. 하지만 아직 맥점이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시나리오는 유지다. 하지만 맥점이 깨진다면 재검토한다. 이게 아마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주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도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제 의견을 참고하거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점 참고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제 관점을 자기 의견인 것처럼 카피하는 건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신이나 무당이 아닙니다. 승률과 손익비를 추종하는 기준을 가진 개인 투자자일 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승률 60%에서 80%, 평균 약 70% 이상. 이 얘기는 뭐냐면 10번 중에 3번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 잘 맞는 장에서는 8번, 9번도 이긴다. 하지만 저와 잘 맞지 않는 장에서는 5번, 6번 이길 때도 있다.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다. 그리고 손익비를 추구하는 맥점 투자자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제가 틀리는 구간은 반드시 있고 제 의견 혹은 제 유튜브 영상만 보면서 본인의 의견 없이 본인의 기준 없이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한번 걸려서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공부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옛날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주식 투자를 대학생 때부터 했는데요. 대학생 때 제가 주위에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한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고 그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조금 오르나 싶더니만 크게 폭락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안해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빠져도 너무 빠지길래 물어봤습니다. 이 종목 혹시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 뒤통수를 망치로 때렸습니다. 뭐였냐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관점 바뀐 지가 언젠데. 그분은 알아서 이 주식을 어디선가 손절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익절했던가 했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냥 그 시점에 생각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뿐이고 저는 제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말, 그분의 기준대로 따라서 했던 것 뿐이죠. 하지만 그분은 저를 리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심지어 그분은 저한테 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제가 따라서 산 것 뿐이죠. 하지만 저는 큰 손해를 봤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분이 잘못을 했을까요?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었어요. 기준 없이 투자했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제 기준 없이 그냥 좋다는 남 얘기만 듣고 투자했던 저의 실수이자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리딩방이나 유튜브 보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의 맹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신처럼 100% 다 맞출 수도 없고 거의 대부분 맞추더라도 한두 번 엇나가는 부분에서 그 사람의 기준을 똑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판단할 수 없다면 결국 한두 번의 실패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리딩방이 아니죠. 제 관점과 이 근거 그리고 그 공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전해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터디 쪽으로 무게를 실으려고 하는 부분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결국 공부가 되지 않고 자신의 투자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유튜브 특성상 긴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공부 형태로, 강의 형태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근거 100개가 있다고 하면 100개를 모두 다 하나씩 제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반드시 여과해서 참고해서 공부의 거리로 삼으셔야지 이걸 따라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저는 맥점 대응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채권 차트를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채권이 현재 이런 형태로 가고 있죠. 더 빠질 겁니다. 채권은 더 빠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추가 수익 가능성이 생기겠죠. 제가 예전에 채권 같은 경우도 여기서 피크가 나왔다. 채권 금리죠. 채권 금리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서 오름 숏이다. 채권 금리 오름 숏 올라갈 때마다 숏 치는 거 결국 방향이 숏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채권 ETF나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눌림 롱이다. 결국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드렸죠. 이게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큰 흐름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큰 흐름은 무엇인가요? 이 흐름이 있다면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흐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80-90%의 대중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네? 공포에 휩싸이고 지금 공포지수 극단적 공포죠. 이렇게 빠지겠다. 올라가면 오르네? 올라가겠다. 레버리지. 빠지면 손절. 제가 오프라인 강의 10월 28일 작년 이때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오신 분들한테 손들어서 상승 가능성 보고 계신 분, 하락 가능성 보고 계신 분. 제가 그때까지 상승에 대한 PER이 매우 낮다.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때도 PER이 많이 낮아졌죠. 그런 말씀 드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강의 내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보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결국 이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심리는 분위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분위기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갈 것이냐. 저는 사실 뉴스도 많이 안 봅니다. 필요할 때 몰아서 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굳이 뉴스를 그렇게 자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뉴스는 사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위한 이런 의도적인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무섭죠? 이런 기사들이 뜨는데 안 무섭나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포는 있을지언정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투자 판단, 내 기준으로 투자 판단 기준점을 세우려면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 그리고 소액으로 많은 경험. 그래서 투자 원칙을 세워야지만 그대로 이걸 종이에 적어 옮기고 그걸 보면서 투자해야지 내 심리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려면 공부와 경험으로 원칙을 만들어서 이걸 종이에 적어서 그걸 보면서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린다. 이번 하락을 계기로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심리나 공포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내 기준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잡아보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투자를 좀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할 때는 이거 유튜브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유튜버들이 뭐 얘기해주고 이런 거를 들을 때도 없고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냥 투자 커뮤니티 게시판 그런 게 다였는데 그런 고수분들이 지금 다 유튜브 같은 데로 다 나왔죠. 물론 사자들도 많지만 근데 그런 고수분들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 기준 투자 판단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일단 다음 주 움직임 보고 제가 추가적인 브리핑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주말 푹 쉬시고 저도 지금 장염 때문에 좀 고생을 며칠 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운 날씨에 장염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